되겠죠? 뭐 특별하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제 느꼈을 거야. 아, 분명히 나는 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 학생도 있고, 와, 나는 이거 막 도저히 봐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선생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지.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은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실력이 어느 정도라면 일정한 성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소를 타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뭐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시험이 쉽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 물론 등급의 편차는 없을 거야. 근데 점수의 등락폭이 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같으면 지금 시험의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런데 대부분 드는 생각이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해도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지금은 5월 학평이라서 사실은 조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6월 평가원이 되면 뭐 해지냐면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급해진다. 이 조급해지면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려면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서둘러서 결과를 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가 겁나게 고파. 그런데 앞에 음식이 있어. 허겁지겁 먹을 거 아니야. 그죠? 한 이틀 굶었어. 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서둘러서 결과를 내고 싶다라는 자체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과를 내고 싶어?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변호사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국가고시.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변호사 시험을 봤을 때 어떤 한 유튜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도 사실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그 유튜버가 왜 나왔냐면 어디 기사에 나왔더라고. 선생님이 기사 같은 건 좀 잘 보니까 신문 같은 것도 가끔 보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했어. 우리가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아니면 수중 그 점프 다이빙 하는 거라든지 요번에 뭐 최강원 선수가 했던 그 스노우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심사위원이 한 8명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고점과 최저점 빼고 나머지 평균 점수를 내지 않니?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 특히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정말 잘하는 최상위권 애들의 성적과 정말 못하는 최하위권 애들의 성적은 빼고 걔네들은 그냥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되게 유명한 변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국가고시를 뭐 1등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 이 시험을 1등으로 이제 본 사람.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이제 수능에서 우리 러셀에서도 만점자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점자, 수능 만점자가 나왔어. 근데 그거는 그냥 예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랑은 다른 세계 사람. 저기 어딘가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우리랑은 생각하지 말자고. 너하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야. 비교하면 진짜 비참해져. 비교가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교 어딨어? 비교는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 왜? 내가 비교했는데 남들보다 뛰어나거든. 그러면 되게 자신감 뿜뿜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망해. 그리고 남하고 비교했는데 난 성적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좌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절대로 여러분들만의 길을 묵묵히 가시면 돼.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찌됐건 이런 건 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하니까 오늘은 그냥 이 문제를 풀다가 조금 선생님이 느낀 걸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결과가 안 좋은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계산 실수도 하고 3월 학평도 별로 안 좋았는데 5월 학평까지 안 좋았어. 그럼 6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분명히 좌절하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학생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서둘러서 결과를 내고 싶냐? 안 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전국 수석 이런 사람들은 빼고 평균적으로 순공 시간이 8시간만 나오면 무조건 변호사 시험은 합격한대. 변호사 시험 쉽지 않거든, 솔직히. 뭐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뭐 지금 로스쿨이 생기긴 했지만 전체 변호사의 50%만 변호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나머지는 떨어지는 거야, 다. 그러면 그 붙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순공 시간이 8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기 천국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 스카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스카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 학교. 그러니까 이제 요런 학교를 가려면 진짜 실제로 순공 시간이 8시간은 나와야 되는데 8시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순공 시간 8시간이 나오기 위해서 하루 왼종일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뻥을 조금 보탰는지 안 보탰는지 모르지만 내 경험상 느낀 바로는 순공 시간이 8시간이 나오려면 최소한 12시간은 앉아 있어야지만 내가 볼 때는 순공 시간이 나와. 여러분들 순공 시간이라는 건 인강 보거나 학원 강의를 듣는 거 이건 다 예외입니다. 이거는 순공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앉아서 문제 풀고 개념 다시 정독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순공 시간이야. 하루에 순공 시간 고3 8시간? 아, 나는 쉽지 않다고 봐. 하루에 12시간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아. 학교 수업은 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학원을 주중에 몰빵을 하든 주말에 몰빵을 하든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라, 완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순공 시간이 많이 나온다. 내가 만약에 순공 시간이 이번에 요만큼 했는데 성적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아, 그럼 이렇게 조금 늘려야지. 시간을 늘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너한테는 투자의 개념이야. 투자는 지금 당장의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야. 나중에 얻고자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두께만큼 너는 단단해질 거야. 그러면 조만간 실력이 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봤을걸? 뭐 예를 들어서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서 또는 뭐 놀이터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뭐 모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계속 다지면 되게 단단해지지 잘 안 무너집니다. 근데 계속 그냥 모래만 가지고 막 만들었으면 바람이 불든 누가 지나가서 툭 건드리면 그냥 금방 무너지잖아. 그렇게 이 시간의 두께를 엄청나게 두껍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야.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알겠죠? 너무 서두르게, 너무 내가 빨리 성적이 오르게끔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 이번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괜찮아. 성적이 안 좋고 좋고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성적이 만약에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안 좋았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알겠죠?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하세요. 시간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알겠죠?